자,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라고 하는 보기를 한번 보시면은 함수,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x가 지금처럼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x의 범위 자체가 결국에는 0보다 크거나 같고 파이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어떠한 이제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것이 지금처럼 x축이다라고 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이 결국에는 확률 밀도 함수 fx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지금 범위 자체가 예를 들어서 0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를 뭐 파이다라고 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고 파이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정의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쪽 부분의 넓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1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결국에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그리고 k의 x에 sin의 x dx가 결국에는 뭐가 된다? 1에 해당이 되더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재심은 가해서 지금 상수 k의 값과 그 다음에 확률 p가 있는데 0보다 크거나 같고 6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같은 것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끊고 우선 k부터 한번 구해보면 k는 지금처럼 요거를 이제 풀어주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정적분을 해야 되는 건데 이 피적분 함수 자체가 x랑 sin의 x로 지금 곱해져 있죠. 자, 그래서 여기다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인테그랄 0부터 파이 그 다음에 k의 x, sin의 x, dx.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보시면 부분적 분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 k의 x 그 다음 마이너스 코사인의 x.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시 0부터 파이 그리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파이. 자, 그 다음에 k.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의 x. 자, 그대로 와야겠죠. dx.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파이와 0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얘는 0을 집어넣으면 어차피 0이니까 파이만 한번 집어넣어 보면 k의 파이.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코사인의 파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이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 더 있죠. 자, 그래서 그냥 1입니다. 자, 그 다음 지금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플러스로 이렇게 고쳐주시고 k를 바깥으로 보내주신 다음에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코사인의 x 그 다음에 dx. 자, 이 녀석을 풀어주기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에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0에 해당되는 거 맞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k파이다라고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얘가 결국엔 1이다. 자, 그러므로 결국에 k라고 하는 것은 파이분의 1에 해당이 된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예. 쉽지 않죠라는 말을 하려다가 예,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0보다 크거나 같고 x 6분의 1 파이.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인테그랄 0부터 6분의 1 파이까지. 자, 그 다음에 fx가 그냥 들어가면 되니까 k의 x의 사인의 x dx. 자, 요거를 해주면 되겠죠. 자, 우리가 방금까지 풀었었던 요 내용을 그대로 어떻게 적용을 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k로 그냥 아싸리 그냥 묶어버릴까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x 코사인의 x. 자, 그 다음에 플러스 k의 다음 사인의 x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k는 이미 묶어줬으니까 플러스의 그 다음에 사인의 x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0부터 6분의 1 파이.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선은 k라고 하는 것은 파이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파이분의 1, 자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분의 1 파이, 그 다음에 코사인의 6분의 1 파이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2분의 루트 3. 자 그 다음 플러스 사인의 6분의 1 파이는 2분의 1.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어차피 0 집어넣으면 그냥 0이니까요.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2분의 그 다음에 루트 3 플러스의 2파이분의 1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제시문 나를 이제 같이 한번 볼 건데 1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6의 제곱은 3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끊을 거고요. 자 그리고 자연수다 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자연수. 자 그 다음에 지금 x의 n, y의 n을 지금 중심으로 하고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n이다 라고 하는 c의 n의 원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 C에는 원점을 지나면서 원과 접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원 C와.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선 접한다 라고 하는 내용 중요하고요. 자 X에는 0보다 작고요. 그리고 Y에는 0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걸 가지고서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지금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결국 외접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선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자 그러니까 두 원이 쉽게 말씀드리면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가령 예를 들어서 또 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너무 작게 그린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과 같이 이제 외접하고 있다라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결국에는 이제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는 결국에는 반지름의 길이의 총합이랑 같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우선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요. C의 n의 방정식을 먼저 완성을 합니다. x-x의 n 제곱이고요. 플러스 y-y의 n의 제곱. 자 얘는 결국엔 뭐라고 하면 됩니까? n의 제곱이다 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런데 원점을 지난다라고 했으므로 결국에는 x의 n의 제곱 플러스yn의 제곱 그리고 n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나름의 이제 논술에 해당은 되니까 이 설명을 하기 이전에 지금 원C의 n이 원점 5를 지남으로 라고 하는 이런 부연 설명을 해줘도 괜찮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이제 이건 부차적인 말씀이지만 결국에는 요 녀석의 극한값을 구하시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풀이 과정을 그냥 정리정돈을 잘 하면서 풀어주기만 하면 되고 답을 확실하게 구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두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는 지금 C라고 하는 녀석의 지금 중심의 좌표는 0,6에 해당이 되고 C의 n은 x의 n, y의 n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x의 n의 제곱 플러스 6-y의 n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쓸 거고 자 그 다음에 얘가 결국에는 n 플러스에 그 다음에 루트 32라고 하면 되겠죠. 32. 자 그것의 제곱과 서로 같더라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풀어야 하는데 자 지금 보시면 이 녀석을 기억식이라고 하고 이 녀석을 니은식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기억식과 니은식을 연립을 하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x의 n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n의 제곱 마이너스 yn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n의 제곱 마이너스 yn의 제곱이다 라고 할 거고 플러스 6-y의 n의 제곱. 자 얘는 n 플러스 루트 32
자, 그것의 제곱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전개를 한번 해볼 건데, 전개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우선은 이것부터 정리를 좀 할게요. 자, 볼게요.yn의 제곱에 마이너스 6-y의 제곱이라고 우선 이렇게 좀 써놓고, 그리고 n의 제곱 마이너스의 n 플러스 루트 32. 자, 그 녀석의 제곱입니다. 자, 요 녀석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yn의 제곱 36, 12의 y의 n, y의 n의 제곱입니다. 없어지고 결국에는 12의 yn 마이너스의 36. 자,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우변 자체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n의 제곱. 자, 여기다 쓸게요. n의 제곱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2루트 32 n이고요. 그리고 플러스 32.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없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2의 루트 32의 n이고요. 마이너스 30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y의 n이라고 하는 것은 얘를 우변으로 보내면 되겠죠. 그리고 12로 다시 나누기를 하면 된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녀석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4에다가 마이너스 2 루트 32 n이 이렇게 오겠죠. 32는 16 곱하기 2죠. 그러니까 얘가 결국에는 4에 마이너스 8 루트 2. 자, 거기에 n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얘를 지금 뭐로 하자라고 했냐면 12로 나누자라고 한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없어지고 3. 얘는 어떻게 됩니까? 2가 되겠죠. 4로 약분 처리를 하게 되면요. 자, 그러므로 지금 보시면 y의 n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다시 옮겨서 써볼게요. y의 n이라고 하는 것은 3분의 그리고 마이너스 그리고 2 루트 2 n이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헷갈릴 것 같으면 이렇게 가로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는yn을 구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본래 지금 알고 있었던 기억식을 한번 보시면 요 녀석에다가 yn 대신에 얘를 집어넣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므로 x의 n의 제곱에 그 다음에 3분의 2루트 2n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그 녀석의 제곱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n의 제곱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여기 마이너스는 굳이 표시를 안 했습니다. 여기 제곱이다 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x의 n이라고 하는 게 분명 0보다 작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x의 n을 정리를 하실 때 꼭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자, 계산을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극한이니까. 자, n의 제곱 마이너스에 3분의 2 루트 2 n이고 마이너스 1입니다. 제가 논술의 팁을 살짝 또 한번 드려보자면 계산을 끝까지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뭐 계산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선은 그 계산을 정확하게 다 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선은 이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얼추 한번 보시고 그것에서 전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하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n분의 x의 n이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루트 안에다가 n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n의 제곱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자, 그 다음 여기 제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의 n분의 2의 루트 2n 마이너스 1 그것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극한을 취하게 되면 n이 무한입니다. 자, 여기서도 n이 무한으로 가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3분의 2루트 2 그것의 제곱으로 수렴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그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 마이너스 1, 루트, 그리고 다시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9분의 지금 8이고요. 그러면 9분의 1이니까 결국에 3분의 1로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더라 라고 해주시면, 다음 문제는 지금 보시면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좌표가 x, y다. 그리고 매개 변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매개 변수에다가 지금 빨간색으로 좀 동그라미를 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각의 범위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직선 y 이퀄 2분의 3의 x-3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선분 PA와 AB를 두 변으로 갖는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자연수의 n이 되는 t의 값의 합을 an이라고 한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선은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제심은 다해서 급수의 합이 지금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한번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우선은 간단하게 그림이라도 좀 그려놓고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요. 선분 PA와 그 다음에 AB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A가 지금 어떻게 공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A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를 B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 녀석을 P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AP와 그 다음에 AB를 지금 두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이라고 했으니까 뭐 평행사변형을 그려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자,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의 넓이를 이제 구해 볼 건데 넓이를 구할 때에는 저는 벡터를 활용을 할 겁니다. 자, 지금 매개 변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반으로 가릅니다. 자,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넓이 자, 얘는요. 2배의 삼각형 A, P, B 자, 요 삼각형의 넓이에 2배를 한다.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를 이제 구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삼각함수의 활용 파트에서 공부를 한 내용을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볼 건데 2 곱하기 자, 삼각형 APB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자, 그 다음에 벡터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AP 벡터의 크기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쉽게 말씀드리면 선분 AP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AB 벡터의 크기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인의 각 PAB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또는 각 PAB를 세타라고 하자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세타를 그대로 활용을 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대로 진행을 할 건데 얘랑 얘가 서로 약분 처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녀석 사인의 얘를 한번 보시면요. 얘는 무엇과 같은 거죠? 지금 보시면 루트에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 그리고 각 PAB 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볼 건데 자, 요 녀석을요 근호 안으로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곱이 붙어서 근호 안으로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좀 다소 좀 답답하더라도 좀 천천히 풀이를 좀 해드릴게요. 자, AP 벡터의 제곱 AB 벡터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에 AP 그 다음에 AB 이 각각의 벡터의 크기에
코사인의 각 PAB라고 이렇게 쓸 거고요. 그것의 제곱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 잘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적용을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보이십니까? 요 녀석이요. 자, 요 녀석은 내적이 보이셔야 됩니다. 내적. 자, 그러면 얘는 AP 벡터, 내적, AB 벡터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죠? 자, 그러므로 정리를 하게 되면 루트 그 다음에 AB 벡터의 제곱, AB 벡터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P 벡터, 내적 AB 벡터. 이렇게 끝나면 안 되죠. 여기 제곱이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주의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대로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 자, 우선 그 전에 A랑 P라고 하는 각각의 좌표, A, B, P의 좌표를 제가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설정을 한번 해보면, 우선은 그러니까 P라고 하는 거, P라고 하는 녀석은 매개 변수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2 곱하기 코사인의 T, 콤마 3의 사인의 T. 자,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것은 다시 또 뭐가 될까요? 얘는요. 2, 0. B는 0,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선은 AP 벡터부터 AP 벡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쓸 수 있죠? 종점인 P라고 하는 점에서 시점인 A라는 어떻게요? 점을 빼면 되는 거죠. 성분끼리. 그러니까 각각의 X좌표끼리 Y좌표끼리요. 자, 그러면 얘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2 코사인의 T 마이너스 2 콤마 3 사인의 T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B 벡터 얘는 AB 벡터니까 마이너스 뭐가 됩니까? 2 콤마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각각의 크기라고 했으니까 자, 이 크기의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선분 AP라고 하는 이 선분의 제곱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A에서 P까지의 거리를 구해서 그것에 대한 제곱입니다. 자, 그러므로 자, 여기다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2 코사인의 T-2의 지금 2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9 사인의 제곱 T.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우선. 자, 그 녀석의 자, 그 다음에 AB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녀석이 어떻게 해요? 각각의 제곱을 해서 더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13.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두 벡터의 내적입니다. 그러면 X좌표와 Y좌표 각각의 성분끼리 서로 곱을 되겠죠. 자, 그러므로 마이너스 4 코사인의 T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고요. 마이너스 9의 사인의 T. 자, 이 녀석의 제곱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루트가 이렇게 씌워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안쪽에 있는 것을 먼저 좀 계산 좀 할게요. 자, 계산을 할 때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 이걸 모두 전개를 한다라는 게 너무 어렵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얘는 마이너스 4로 이렇게 묶어버리면 코사인의 t-1이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시면 2에다가 코사인의 t-1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요 녀석을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제곱을 하게 되면 얘는 4가 되겠죠. 그리고 13이 지금 곱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52, 그 다음에 코사인의 t-1의 제곱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117
사인의 제곱 t다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 녀석은 마이너스 16의 코사인 t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이제 곱을 하는데 2가 곱해져야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72 사인 t 코사인 t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플러스 81. 자, 81에 사인 제곱 t. 자, 이렇게 됩니다. 예, 식이 좀 복잡은 보여도 그렇다고 해서 뭐 계산 자체가 아주 복잡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도 예, 계산 실수를 했는지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52에서 지금 16을 이렇게 빼게 되면 36 코사인의 t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72 사인의 t, 그 다음에 코사인의 t 마이너스 1.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마이너스 81, 그 다음에 117.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36의 사인 제곱 t입니다. 자, 이걸 먼저 좀 정리를 좀 할게요. 그러면 36으로 묶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코사인의 2의 사인 t 코사인의 t-1 플러스 사인 제곱 t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다시 또 어떻게 쓸 수가 있죠? 여기 사인 t와 코사인 t-1이 서로 곱해져 있으니까 얘는 코사인의 t-1 그 다음에 플러스 사인 t 그 녀석의 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루트가 씌워져 있었어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루트가 이렇게 씌워지는데 36이라고 하는 것은 6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될 거고 근호 안에 어떻게 해요? 제곱이 들어가 있으니까 6의 절대값 코사인 t 그 다음에 플러스 사인 t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결국에 얘가 n이다라고 한 거잖아요. 자, 밑으로 또 내려가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합성을 한번 해볼 건데 코사인으로 한번 합성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루트 2 그리고 코사인 자, 그 다음에 t를 그대로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뭔가 알파가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이때의 알파 값을 구할 때는 코사인으로 합성을 했기 때문에 코사인 앞에 있는 개수 1이 있고 사인의 개수 앞에는 1이 있죠. 그래서 1분의 1 그래서 탄젠트 알파가 결국에는 1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는 4분의 1 파이 사인으로 합성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빼기 1 그리고 여기에 절대값이 이렇게 있고 결국에는 얘가 6분의 n이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케이스 루트 2의 코사인의 t 플러스 그 다음에 4분의 1 파이 자, 그리고 마이너스 1이 플러스 6분의 n일 때 그러면 요 녀석을 우변으로 보내버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6분의 n 플러스 6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앞에는 루트 2로 나누기를 하게 되면 코사인의 t 플러스 4분의 1 파이 얘는 6 루트 2 n 플러스 6이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n이라고 하는 이 자연수의 값을 한번 찾아볼 건데 우선 1이 가능하고 2도 가능하고요. 3은 안 되겠죠. 예, 3부터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n이 3이다 라고 해버리면 분자가 9가 되거든요. 그리고 분모가 6루트 2입니다. 그러면 이게 얘보다는 크잖아요. 얘는 제곱을 하게 되면 81, 얘는 제곱을 하게 되면 72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결국에는 1보다 큰 수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안 된다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만일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n이 1일 때와 2일 때로 나누어진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자, 요 함수와 얘가 결국에 만나는 점에 대해서 지금 구해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 자연수 n이 되는 그때 어떻게 해요? t 값의 합을 an이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얘네들을 무한히 더해보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쪽으로 가서 자, 그래프를 한번 좀 그려드릴게요. 결국에는 코사인의 그래프인데 결국에는 마이너스 4분의 1 파이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보자면 여기가 0이다 라고 했을 때 0 집어넣으면 2분의 루트 2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다시 이렇게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뭘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본래는 0부터 그 다음에 여기가 2파이가 되는 지점이었잖아요. 그런데 마이너스 4분의 1 파이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니까 얘가 결국엔 어떻게 2파이에서 마이너스 4분의 1 파이를 빼면 되겠죠. 그러니까 4분의 7 파이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파이라고 하는 것은 4분의 7 파이보다 오른쪽 편에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볼까요? 어떻게 있는지. 자, 여기를 2파이라고 합시다. 그럼 그래프를 좀 조정을 해야겠네요. 자, 좀 지울게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만일에 2파이를 집어넣는다라고 하게 되면 코사인의 2파이 플러스 4분의 1 파이가 결국엔 코사인의 4분의 1 파이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보조선을 좀 그어볼게요. 보조선을 좀 그어서 자, 0이 되는 지점이 2분의 루트 2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n이 1인 경우와 2인 경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뜻인데, 자,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게 이제 중요할까요? 6루트 2에 n 플러스 6. 얘가 실제로 2분의 루트 2보다 큰지 또는 작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자, 만일에 이 녀석 예를 들어서 이 녀석에다가 뭐 한번 써볼까요? 가장 작은 수, 그러니까 n에다가 그냥 1의 값만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살짝. 그러면 6루트 2분의 7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녀석을 그냥 제곱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72분의 그 다음에 77에 49 이렇게 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얘 같은 경우에는 4분의 그 다음에 제곱을 하게 되니까 2니까 2분의 1이죠. 얘가 이 녀석을 제곱을 하게 되면요. 자, 그러면 2분의 1이 크냐 얘가 크냐 이걸 한번 보시면 어차피 72라고 하는 것의 반이 36인데 얘가 49니까 당연히 얘가 더 크죠. 그죠? 이렇게 비교를 하면.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러한 상수가 있는데 이 그래프가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프가 이 밑에서 이런 식으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위에서 이렇게 만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지날 수가 있는데 결국의 결론은 뭐냐면 얘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지나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2파이보다 작은 범위에서 생각을 하자라고 했었잖아요. 얘가 T축이다라고 했을 때.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 그래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빨간색 그래프와 만나는 점의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 얘를 묻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각각의 지금 모든 값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요 녀석과 요 녀석은 서로 대칭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에 대해서? 4분의 7파이에 대해서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점과 이 점을 서로 더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두 점을 더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결국에는 2분의 7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1일 때도 있고 2일 때도 있으니까 총 두 개죠. 그러니까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7파이가 된다 라고 해줄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좀 지치네요. 그쵸? 자, 두 번째. 이번엔 루트 2의 코사인에 t 플러스 4분의 1 파인데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결국에는 얘가 마이너스 6분의 n이고요. 그리고 좌변에 있었던 마이너스 1을 그냥 여기다 딱 쓴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6분의 6 마이너스 n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코사인에 t 플러스 4분의 1 파이. 자, 얘는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6 루트 2에 6 마이너스 n이 이렇게 오는 거 맞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n에 들어갈 수 있는 값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 n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n이 1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들어갈까요? n이 1부터 시작을 해서 잠시만요. 위로 가서 1일 때 그리고 2일 때 위에서는 그러니까 분자에 7과 8이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 n이 14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14. 자, 그러면 14가 들어갈 수 있는지 볼까요? 그러면 얘는 이 녀석은 14를 집어넣으면 6분의 루트 2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에 해당이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보는 것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에 있는 게 맞죠? 이 녀석 보시면 236, 248 그러니까 결국에 마이너스에 3루트 2분의 4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얘는 지금 4, 4, 16 그리고 이 녀석은 어떻게 됩니까? 9, 2, 18 그러니까 분자가 더 작습니다. 그러니까 얘 자체가 당연히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15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15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죠. 마이너스 9가 되니까 얘는 안 돼요. 그쵸? 제곱을 하게 되면 9가 더 크니까요. 자, 그래서 1부터 14까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자, 아까 어떻게 그렸었죠? 자, 이렇게 보조선을 좀 그을게요. 보조선을 긋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된다. 그리고 여기가 2파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1부터 6까지는 그냥 0인 거죠. 그쵸? 1부터 6까지는 이 위에 있는 값이 그냥 0이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1부터 5까지는 음의 값이 나와 버립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우선은 여기가 2분의 루트인데 죄송합니다. 지금 n이 1부터 시작을 해서 5까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5를 집어넣어 버리면 얘가 6루트 2분의 1이 이렇게 오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2분의 루트 2랑 비교를 했을 때 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루트 2분의 1이니까 루트 2분의 1인데 여기 6분의 1배를 했으니까 이 녀석이 더 작은 값이죠. 얘보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겠네요. 만나는 점이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밑에서 만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모든 게, 그쵸?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자, 그러면 대칭 축이 되는 부분은 여기인데, 여기가 아까 뭐였었죠? 여기가 본래에는 파인데 여기서 빼기에 4분의 1 파이를 해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4분의 3 파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만나는데 이 두 개의 t값의 합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2분의 3파이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총 줄을 몇 번 그을 수가 있습니까? 1부터 14를 집어넣을 수가 있으니까 총 14줄을 이제 그을 수가 있고 각 줄마다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할 수가 있으므로 곱하기 14를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21파이가 나온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1파이 더하기 아까 위에서 7파이. 자, 그러니까 얘는 28파이가 답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무한대까지 더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유한계로 확정이 되어 버리죠. 그러니까 28파이가 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A, B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양의 실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 놓고서 좌표 평면 위에 점 0, B에서 곡선 y x의 2의 마이너스 ax 거듭제곱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이 오직 두 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 우리가 교과서라던가 아니면 뭐 문제집, 여러 문제집에서도 자주 봤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자, 그렇다면 이거를 먼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접선을 긋는다라고 하게 된다면 접점이 존재를 한다는 뜻이고, 이 접점을 어떻게 해요? 가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t, 그 다음에 t에 2의 마이너스 at다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을 그냥 완성을 한번 해볼까요? 예. 수능 같은 경우나 아니면 모의고사, 내신 이런 데에서는 이제 직접 뭐 기울기를 구해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이제 직접 구하지 않고 기울기를 통해서 이제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그냥 정석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y는 y 마이너스 t에 2의 마이너스 at. 자, 요 녀석.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t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이제 미분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x에 2의 마이너스 ax. 자,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 2의 마이너스 ax 플러스 x에 2의 마이너스 ax에 곱하기 마이너스 a가 되더라 라고 보시면 되고 2의 ax 거듭제곱으로 묶어버리면 1 마이너스의 ax.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므로 2의 마이너스 at 1 마이너스 at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t. 자,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밑에 건 그냥 지울게요. 예, 지우고 자, 한번 같이 진행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서 결국에 0, b를 지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b 마이너스 t at.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x에다가 0을 집어넣어야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t에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at 그 다음에 2에 마이너스 at 거듭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b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될까요? 지금 보면은 얘를 또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t에다가 2의 마이너스 at 그리고 플러스 at의 제곱에 2의 마이너스 at.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얘랑 결국에는 얘가 없어져요. 자, 그래서 at의 제곱 2의 마이너스 at.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b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a, b를 만족시키는 양의 실수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a, b는 0이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그때의 t 값이 두 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얘는 a분의 b는 t제곱,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at.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변에 있는 t에 대한 함수와 그 다음에 좌변에 있는 y 콜 a분의 b가 결국에는 몇 개의 점에서 만나야 된다는 뜻입니까? 두 개의 점에서 만나야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 할 것은 이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개형을 좀 확인을 할 건데, 보통 이제 논술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래프를 띡 그려놓고서 뭐 그래프의 개형만을 가지고서 이러니까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기보다도 증감표라고 하는 것을 작성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선은 이렇게 진행해 볼게요. 자, 이 녀석을 제가 편의상 ft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f'의 t라고 하는 녀석은 자, et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at 플러스 t의 제곱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at 그리고 마이너스 a. 자,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얘는 다시 어떻게 할 거냐면 t에 2의 마이너스 at. 자, 이렇게 묶을 거고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은 2에다가 마이너스 at.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선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선 얘는 양수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a도 양수예요. 그러니까 t랑 e-at를 서로 곱한 것에서 부호 변화가 있겠죠.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그려놓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위로 블록인 이차 함수를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를 0이라고 하고 이 녀석은 a분의 2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0에서는 극소, 그리고 a분의 2에서는 극대가 일어난다. 그러면 증감표를 한번 볼게요. 자, 증감표는 지금처럼 자, 여기를 t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나눠볼까요? 어떻습니까? 그 논술이 좀 어렵기는 해도 그렇다고 해서 못할 건 또 아니죠. 또 하다 보면 됩니다. 연습을 꾸준하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를 0, 3개를 찍어놓고 a분의 2.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의 t를 이렇게 쓸 거고 ft를 이렇게 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음수, 여기서 양수, 여기서 음수 이렇게 됐었죠. 그리고 당연히 0을 집어넣으면 0, a분의 2를 집어넣으면 0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극소, 여기는 극대라고 쓰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프의 개형은 지금처럼 화살표 방향으로 감소를 한다, 증가를 한다, 감소를 한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래프의 개형을 대략적으로 또 한번 유추를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은 ft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겼는데 t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어차피 0이에요. 그리고 0에서는 극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근데 t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자, 이건 참고 삼아서 이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2의 at 분의 t의 제곱입니다. 그럼 t가 무한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얘가 지수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더 빠르게 증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무한대분의 뭐 상수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무한대분의 무한대에서 극한값을 처리를 할 때 로피탈 정리를 활용을 할 수도 있는데 예, 뭐 어찌됐든 간에 예, 이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무한으로 가게 되면 0에 수렴한다는 뜻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면 결국엔 어떻게 돼요? 이때 ft라고 하는 것은 무한으로 간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얘도 쉽게 그냥 확인을 한번 해보면 t의 제곱에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at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양의 무한대로 가요. 얘도 마찬가지로 양의 무한대로 가죠. 그러니까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니까 얘는 그냥 무한대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 라고 한다면 중요한 게 뭐냐면 a분의 b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뭡니까? a분의 b가 0보다 큽니다. 그러면 얘가 0보다 큰데 두 점에서 만나야 된대요. 그러면 뭐밖에 없습니까? 자, 요 파란색 그래프가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만나고 여기에서 한번 만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보시면 a분의 2라고 하는 지점에서 a, b가 이렇게 만나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f의 a분의 2에서 결국에는 얘가 a분의 b가 된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자, a분의 2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a의 a분의 2입니다. 얘가 a분의 b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녀석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 a제곱분의 4고요. 그리고 2의 마이너스 2거듭 제곱이고요. 얘가 a분의 b고요. a랑 얘가 하나 없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b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a분의 a의 2의 제곱 분의 4에 해당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결론을 낸 겁니다. 우선은 자, 중간 결론이고 결국에는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네, 이거는 자,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2의 a의 제곱에 플러스 그 다음에 b의 제곱. 자, 요 녀석의 최소값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뭔가 좀 생각이 나셔야 되는데 a와 b는 둘 다 양수라고 했고 a제곱과 b의 제곱도 양수. 그러니까 여기에서 산술기하 평균을 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2루트 2에 a 곱하기 b다 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그때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 b는 뭐냐? 그러면 a를 좌변으로 곱을 하게 되면 a, b라고 하는 것은 2의 제곱분의 4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의 제곱분의 8루트 2가 결국에는 뭐가 된다? 최소가 된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거기에다가 요 녀석이 결국에는 등호가 성립을 하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둘 다 양수라고 했으니까 b는 루트 2 a다 라고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녀석을 어떻게 해요? 여기다 그냥 다시 한번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루트 2의 a 제곱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2의 제곱분의 4. 그러면 a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2의 2의 제곱 4. 자,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루트의 루트 2죠.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4제곱근 2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4. 자, 요렇게 된다 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b의 값도 마찬가지로 이 a를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b의 값이 루트 2에 곱하기 4제곱근 2의 2 분의 4. 얘를 이제 뭐 정리를 하셔도 되고 이 상태로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 결국에는 그때의 최소값은 2의 제곱분의 8루트 2가 된다
라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px는 다음 두 가지 성질을 만족하는 가장 낮은 차수의 다항함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px의 최고 창의 개수가 1이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우선 확인하셔야 되는 게 얘가 다항함수예요. 다항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죠? 얘는 연속이면서 그리고 미분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이 두 번째가 중요한데 요렇게 되어 있는 이 함수가 곱해졌어요. 그리고서는 미분이 또 가능해야 된대요. 자, 그러면 결국에 이 절대값의 사인에 그 다음에 파이 x라고 하는 거 이거는요 x가 m이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때 이 m이 정수라고 했을 때 결국엔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꺾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만일에 얘가 미분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게 된다면 지금 x equal m이라고 하는 정수 파트에서는 정수 부분에서는 꺾이니까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어떻게 돼요? 미분 가능한 함수인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굳이 논할 것 없이 결국에는 x가 m이 되는 것, 즉 정수가 되는 부분에서의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구간 자체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n은 또 2 이상의 자연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m보다는 큰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m 플러스 1부터 시작을 해서 마이너스 m 플러스 2, 마이너스 m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가고 어디까지요? 마이너스 1까지 여기에서 결국엔 어떻게 해요? 미분 가능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을 그대로 서술을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예를 들어서 뭐 hx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 hx라고 하는 것을 사인에 파이 x다라고 할 거고 거기에 px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얘 같은 경우에는 x equal m에서 항상 미분 가능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x equal m에서 미분 가능한데 이 함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 함수는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생겨먹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 여기를 그냥 m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m에서는 지금 보는 거지 얘가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왼쪽과 오른쪽에서의 미분 계수가 서로 같아질 거란 말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각각의 m의 값에서 결국에는 절대값을 씌웠을 때 미분 가능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그 말은즉슨 결국에는 부호의 차이가 이제 생기게 되니까 이게 꺾이면서 요 녀석이 그 다음에 왼쪽에서의 기울기와 오른쪽에서의 기울기가 서로 부호가 달라지거든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h'에 어떻게 m의 값을 집어넣었을 때 얘 자체가 결국엔 마이너스 h'의 m과 서로 같아져야 된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말은즉슨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어떻게 해요? 그때의 미분계수가 서로 같아져야 됩니다. 라는 뜻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무엇이? hx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자, 그러면 hx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미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hx를 미분을 하게 되면 자, 보면 sin의 파이 x다라고 했으니까 파이에 그 다음에 코사인의 파이 x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px 플러스 그 다음에 사인의 파이 x 그 다음에 p'의 x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갈 거냐면 m을 그냥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h'의 m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에 그 다음에 코사인의 파이 m 그 다음에 p의 m 얘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요 녀석이 0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이퀄 뭐라고 하면 돼요? 0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절대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자, 그 말은즉슨 결국엔 어떻게 돼요? 요 p의 m이
0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 봅시다. 부연 설명을 좀 드릴게요. 혹시 높아시면 좀 말씀을 한번 드리는데, 자, 요 녀석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제가 요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얘를 실질적으로 미분을 했다고 할게요. 얘를 그냥 미분을 했어요. 요 녀석을. 근데 M에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미분 가능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M에서 미분이 가능하려고 한다면 실제 M의 값을 집어넣었을 때 그리고 마이너스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다라는 개념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떠한 함수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있는데 여기가 M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이 M이라고 하는 것에서 마이너스를 달았다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대칭을 시켰을 때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녀석의 기울기에 부호가 반대에 해당이 되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과 이게 서로 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납득이 되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니면 제가 좀 걱정이 되는데 이해를 좀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절대값 사인의 파이 x 그 다음에 px 자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녀석을 제가 그냥 gx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m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h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h분의 그 다음에 g의 m 플러스 h 마이너스 g의 m 이렇게 되겠죠? 자 얘가 리미트 h가 0의 자극한으로 갈 때 자 미분계수의 정의입니다. h분의 g에 마찬가지로 m 플러스 h 마이너스 g의 m 얘가 서로 같아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근데 이 부호라고 하는 게 사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가겠죠? 자 그러면 m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양수에서 음수로 바뀔 때 그리고 음수에서 또 양수로 바뀐다.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사인 그래프만 바라봤을 때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의 오른쪽 편에서를 생각을 한번 해보면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봅시다. 네 이렇게 그려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m이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m의 우극한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때에는 G'인데 M의 우극한 그러니까 우미분계수를 이렇게 쓸게요.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의 좌미분계수는 G'의 M의 자극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의 미분계수니까 실상은 어떻게 서로 같아지려면 음수가 이렇게 붙어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만일에 마이너스 k라고 하는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면 여기에서는 k라는 기울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이 녀석이 k라고 한다면 왼쪽에서는 얘가 마이너스 k니까 그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야지만 서로 동일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부연 설명 자,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P의 M이 0이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PX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차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px는 x 플러스 1부터 시작해서 x 플러스 2 쭉 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그 다음에 n-1이라고 해야겠죠? 요렇게. 예, 요렇게 해서 완성을 우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a의 n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인테그랄 0부터 시작해서 1까지 그 다음에 ln에 px의 dx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부터 한번 풀어봐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우선은 px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징수 자리에 지금 인수의 곱으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된다면 얘는 사실상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ln에 x 플러스 1 플러스 ln에 x 플러스 2 플러스 쭉 가가지고 ln에 x 플러스 n-1 이렇게 가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이 녀석을 이제 어떻게 묶을 거냐면 시그마 그 다음에 k는 1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n 빼기 1이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에 ln x 플러스 k다라고 이렇게 두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a의 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를 한번 보시면 인테그랄 0부터 시작해서 1까지 시그마의 k는 1부터 시작해서 n-1까지 ln의 x 플러스 k 자 이렇게 둘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dx가 이렇게 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지금 보시면 어차피 요 녀석을 모두 펼쳐가지고 지금 인테그랄을 씌우는 거나 얘를 먼저 정적분을 해서 합하는 거나 서로 동일하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서 시그마 k는 1부터 시작해서 n 빼기 1이라고 하시고 인테그랄의 0부터 시작해서 1까지 ln의 x 플러스 k의 dx다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한번 풀어볼 건데 이 녀석은 어떻게 되죠? 좀 밑으로 갈게요. 자 그러면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x 플러스 k에 ln에 x 플러스 k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다라고 하셔야겠죠. 0부터 1입니다. 그러면 1을 집어넣으면 1 플러스 k ln에 1 플러스 k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1 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0을 집어넣으면 k의 lnk 예, 이렇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예, 이 녀석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 여기 뭐가 있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 빼기 1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모두 걸려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기다 쓰겠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시작해서 n-1까지 그리고 1 플러스 k ln의 1 플러스 k 마이너스 k의 lnk 그리고 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은 n-1기가 있으니까 빼기에 n-1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러므로 시그마에 걸려있는 것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한번 이제 시그마 처리를 한번 해볼 건데 편의상 마이너스를 앞으로 그냥 당겨 버리고 시그마 k는 1부터 시작해서 n-1 다시 순서를 바꿔서 k의 lnk 마이너스 k 플러스 1 그 다음에 ln의 k 플러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1부터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1 곱하기 ln1 자 편의상 그냥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2의 ln2 플러스 2를 집어넣으면 2의 ln2 자 이제 뭐를 설명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ln3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n의 그 다음에
잠시만요. n-1에 ln n-1, 그 다음에 빼기 n에 ln n입니다. 그러면 요렇게 소호가 다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마이너스 처리를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n에 lnn,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어차피 0이니까 요렇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그 뒤에 요 녀석이 있었죠. 그러니까 결론, 중간 결론입니다. 저걸 모두 계산을 하게 되면 n에 lnn에다가 마이너스 n에 플러스 1, 얘가 뭡니까? a의 n입니다. 자, 복잡하게도 구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게 또 되게 복잡하던데요. 자, 보니까 여기 밑에다가 좀 써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간다. n분의 1. 그 다음에 an 대신에 그냥 바로 집어넣겠습니다. n에 lnn 마이너스 n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리고 ln에 n 플러스 k.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극한 처리를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자, 좀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우선 여기 k가 있고 여기 n분의 1이 있어요. 자, 그러면 무한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꾸는 게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자, 이거 보세요. 이 녀석은요, ln n이라고 하는 게 n기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얘를 다시 한번 쓰면 시그마 k 이퀄 1부터 시작해서 n까지, 그리고 ln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다시 결합을 하게 되면 빼기에 ln에 n 플러스 k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마이너스 n분의 1이라고 하는 것과 요 녀석을 결합을 하게 되면 n분의,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로 할까요? 마이너스 n에 플러스 1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n분의 1이 이렇게 곱해지겠죠. 자, 됐습니까? 예, 그러면 얘는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n분의 1에 시그마 k는 1부터 시작해서 n까지, 그리고 n 플러스 k분의 그 다음에 n이고, 여기 ln이 이렇게 온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간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는 n이 무한으로 간다 라고 해주시고, 이 뒤에는 빼기 1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납득되셨습니까? 잘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이 n이라고 하는 것을요, 분모로 보냅니다. 그러면 ln에 여기는 1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1 플러스 n분의 k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n분의 1이 이렇게 있고, 시그마 k는 1부터 시작해서 n까지,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간다. 자, 이것만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녀석은 자, 인테그랄로 어떻게 해요? 바꿀 수가 있고, n분의 k라고 하는 것을 제가 x라고 쓸게요. 그러면 치환적분을 활용을 하면 된다. 치환적분이 아니죠. 무한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꾸게 된다. 그랬을 때 n분의 k를 x라고 뒀다라고 한다면 1 플러스 x분의 1이 이렇게 올 거고요. k 앞에 있는 n분의 1은 결국에는 dx가 될 거고요. 그리고 시작점인 1을 어디에다가요? k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n분의 1이 되죠. 그러면 n이 무한으로 가게 되면 0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n으로 끝나니까 여기는 1이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이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녀석을 계산을 하게 되면 얘는 ln, 그 다음에 1 플러스 x, 자,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잠시만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거를 뺐네요. 이거를. 자, 이렇게 있고,
다음에 여기에 ln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에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요 녀석을 이제 구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녀석을 여기다가 다시 한번 적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 녀석을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이 녀석은 ln에 1 빼기 ln에 1 플러스 x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맞죠? 자, 그리고 여기 1이고 자, 그러면 얘는 0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시작해서 1까지 ln에 1 플러스 x 자, 이렇게 쓰고 dx 자,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추가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에 1 플러스 x에 ln 1 플러스 x 자, 이거 공식 알고 계시죠? 자, 마이너스 x 0부터 1까지 빼기 1 그러면 0을 집어넣으면 이 녀석 0 여기도 0이니까 1만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2에 ln 2 그 다음에 빼기 1 여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2의 ln 2가 답이 된다라고 결론을 내면 되겠죠.